안녕하세요. 예이랑입니다. 지난 토요일에는 언니랑 같이 기차를 타고 서울로 갔습니다. 올림픽공원에서 서울 파크 뮤직 페스티벌이 열렸어요. 내일 오빠들은 올림픽 체조 경기장 돔 스테이지에서 공연이 있었기 때문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체조 경기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희가 도착을 했을 때에는 하성운 씨가 공연을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CN블루, 그리고 내일 오빠들이 공연을 했습니다. 사실 저희는 스탠딩 한 2열 정도에 서 있었기 때문에 오빠들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었지만 전체적인 무대 그리고 조명 이런 거는 볼 수가 없었어. 근데 좌석에서 봤던 팬 여러분들이 찍은 사진이나 동영상을 보면 정말 조명도 예뻤고 무대의 전체적인 연출도 너무나 내일 오빠답다, 역시 내리다 라고 할 정도로 페스티벌을 단독 콘서트로 만들어버리는 내일 오빠들의 내일 역할을 똑똑히 본 헤드라이너 역할을 똑똑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공연을 보고 퇴근길에 펜스가 있어서 그런지 오빠들이 나와서 열심히 인사해주시고 하이파이브 해주시고, 그리고 짧은 대화 인사도 하고, 그렇게 팬들과의 아쉬운 만남을 가졌던 것 같아요. 저는 저번 페스티벌에서 미리 생일 선물을 줬잖아요. 7포 재즈 페스티벌에서 드럼 스틱 3개를 3세트를 그때 퇴근길에 전해줬는데, 야광 드럼 스틱이 하필이면 재고가 없어가지고 해외에서 발송이 되는 바람에 늦게 도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또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또 가는 해수 오빠를 붙잡고 일단 전해주긴 했습니다. 전해줬는데 해수 오빠가 받았다고 막 그렇게 인증을 하고 막 그런 스타일이 아니니까 그냥 갔다는 거에 의미를 둘게요. 나중에 어디 쓰레기통 이런 데만 처박혀 있는 거 아닐 거예요. 아니야, 아니라고. 네, 아무튼 저의 올해 혜승 오빠 생일 선물 드럼 스틱 4세트 모두 다 전달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인해서 제 마음의 짐은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아요. 그렇게 오빠들의 퇴근길을 다 보고 저희는 올림픽공원 근처에 숙소를 잡고 네, 서울에서 같이 언니랑 같이 네, 잠을 잤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다시 체크아웃 하기 전까지 열심히 TV 보다가 샤워를 하고 네, 그리고 체크아웃을 하고 숙소를 나왔어요. 저희의 목적지는 올림픽공원이었잖아요. 이제는 서울역으로 목표를 정했습니다. 서울역 근처에 전시회를 보러 갔어요. 요시고라는 사진작가 분이 전시회를 하는데 그라운드 시소 센트럴 점에서 전시회를 한다고 해서 언니와 제가 서울역에 도착을 해서 그라운드 시소 센트럴 점으로 향했습니다. 생각보다 가까웠어요. 네. 가까워서 서울역 4번 출구에서 조금만 걸어가면 네, 만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그 센트럴 점의 3층에서 전시회가 열렸는데 표를 현장에서 구매하고 다행히 대기 줄이 없어서 바로 입장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뭐 계속 언급을 하지만 뭐 빈센트 반 고흐나 뭔가 그림? 그리고 유화 물감의 그 질감이 느껴지는 작품들 그런 유화 작품들을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사진에는 그닥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언니가 몇 년 전에 그라운드 시소 서촌점에서 요시고 작가, 사진작가의 전시회가 한국에서 처음 개최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언니 따라 이렇게 쫄랑쫄랑 이렇게 막 따라갔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는 그냥 그라운드 서촌의 그 건물이 굉장히 예쁘거든요. 그래서 그 건물에 일단 눈길이 갔고, 그리고 요시고라는 이름이 참 뭔가 쉬운 듯 하면서도 또 뭔가 동양적인 느낌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뭔가 또 다른 의미의 매력이 있는 이름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름이 되게 특이하다, 예의랑처럼 이름이 되게 특이하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별 기대 없이 사진전이 뭐 다 그렇고 그렇지 뭐 하는 그런 생각으로 그렇게 전시회를 갔는데
그 전시회를 보고 난 다음에 느낌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그냥 요시고라는 이름만 딱 보면 보러 가고 싶다 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첫 인상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라운드 시소 샌드로잠에서 요시고 사진작가의 작품을 전시한다고 했을 때 두말 없이 갈게, 가고 싶어, 보고 싶어 라고 그렇게 언니를 데리고 같이 갔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갔는데 사실 그 전에 사람들이 다녀온 사람들의 그 후기, 평가, 리뷰 뭐 이런 거를 이렇게 살짝 봤어요. 그래가지고 봤는데 한 사람들이 쓴 글에 한 7대3 정도가 부정적인 의견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처음에 했던 전시보다 별로였어요. 뭐 기대 이하예요. 뭐 이런 그런 평가들이 한 7대3 정도의 비율로 이렇게 쓰여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언니가 고민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요시고니까 가자. 보고 싶다. 그렇게 해서 이제 갔다 온 거였거든요. 그래서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막 기대는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전시회를 보러 갔는데 그 전시회에 이렇게 들어가는 순간부터 이미 요시고란 이름을 보는 순간부터 뭔가 두근거리고 설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들어가자마자 이렇게 보이는 그 사진에서 그래, 이게 바로 요시고지. 요시고의 사진은 바로 이런 매력이 있었지 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해서 이번 전시도 뭔가 색다르고 뭔가 기대감이 막 뿜뿜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언니랑 같이 작품을 보면서 이야기도 나누고 뭐 처음 전시회 봤을 때 그 느낌과 지금 전시하고 있는 작품들에 대한 차이점, 그리고 같은 점, 그리고 그때 느꼈던 감정과 지금 내가 보면서 느끼는 감정들을 계속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언니랑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렇게 작품을, 전시회를 이렇게 봤던 것 같아요. 사실 요시고 작품을 본 사람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넓고 거대하고 그 사진 속에 있는 사람들의 휴일, 여유, 휴가 뭐 이런 테마가 주를 이루는데 그걸 떠나서 조금 변형돼서 이번 두 번째 전시회에서는 다른 도시, 다른 나라의 도시, 그리고 다른 장소 이런 게 추가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람들이 조금 자기가 요시고 작가에게, 사진 작가에게 바랬던 그런 것들에 많이 벗어났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리뷰들이 다들 생각했던 것보다 별로다, 뭐 기대 이하다, 뭐 이런 식으로 썼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오히려 새로운 발견에 더 장점, 강점을 두었고, 그 포인트에서 와, 이런 시선으로 이 지역, 뭐 서울, 도쿄, 뉴욕, 크루즈 여행의 그런 시선들을 이렇게 사진으로 담아내는 게 우와, 대단하다라고 느꼈어요. 그래서 그 찰나에도 그 물과 그리고 빛, 그 빛으로 인하여 보여지는 형상들, 그림자, 뭐 이런 것들이 너무 조금은 이질감이 느껴질 수도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되게 상상을 요하게 되는, 그리고 와, 어떻게 사진을 찍으면 저렇게 찍힐 수가 있을까, 저렇게 찍을 수가 있을까, 이러면서 사진에 대한 호기심, 이런 것도 막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와, 진짜 사진을 잘 찍는 사람도 부럽긴 하지만, 정말 사진을 통해서 저 순간, 저 찰나를 이렇게 시선을 담아내는 그런 작가의 그 노력을 생각하면, 와, 얼마나 기나긴 기다림, 시간, 그리고 그 자신의 감각, 이런 거를 얼마나 집중을 했을까. 완전 초집중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생각하면 와, 정말 대단하다. 그림을 그리는 사람도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요시고 전시회를 보면서 와, 사진도 정말 하나의 예술이구나라고 느꼈던 전시회였던 것 같아요. 진짜. 와, 그리고 진짜 기회가 된다면 와, 사진을 한번, 카메라를 사서 한번 진짜 나도 저렇게 한번 찍어보고 싶다? 뭐 이런 도전 의식이 막 생기더라고요. 네, 정말 사진에 대해서 맨날 핸드폰으로 영상 찍고 이렇게 사진을 찍긴 하지만, 나름 또 이렇게 다르게, 남들과 좀 다른 포인트에서 남들과 좀 다르게 이렇게 찍어보려고 많이 저 나름대로 연구하고 이렇게 해서 찍긴 하는데, 그 결과물들이 사실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이렇게 사람들한테 평가를 받는 입장이 아니니까 그냥 자기 만족을 하면서 저는 뭐 사진을 찍고 동영상을 찍긴 하지만, 이번 요시고 사진작가의 작품을 보면서는 진짜 사진의 재발견, 사진의 재해석,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과 함께 약간 이게 스포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전시회에 가보면 그 사진 테마에 맞게 이렇게 잘 꾸며놨어요. 컬러라든지 아니면 LED 화면이라든지 그런 게 사진과 굉장히 잘 어울리게 연출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한순간 찰나의 그 사진이지만 음성으로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어요. 그 현장에 있는 현장음이라고 하죠. 그거를 따로 녹음을 해서 이렇게 스피커를 통해서 우리가 들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와, 저 사진은 비록 한 장이지만 그 소리로 인해서 저때 저분들은 이런 대화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때 이런 소리가 현장에서 들리고 있었구나, 그런 걸
생각을 하니까 그 사진에 더욱더 현장감이 느껴지고 생동감이 느껴지고, 그리고 그분들의 그 표정이나 이런 것들이 왜 저럴 수밖에 없었나 라는, 그리고 작가가 무엇을 원했나 라는 걸 알 수 있겠더라고요. 그 소리를 통해서. 그래서 저도 굉장히 연출에 감탄을 하면서 이번 전시의 연출 진짜 장난 아니다. 진짜 잘했다. 라고 계속 언니한테도 그렇게 말을 하면서 그렇게 전시회를 구경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전시회를 구경하고 굿즈 샵에 가서 또 언니 원하는 굿즈를 사고, 그렇게 나와서 지하철을 타고 이대역으로 갔습니다. 이대역으로 가서 배가 고파서 인생식당이라는 가게를 가서 매운 소고기 뼈찜을 먹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도 안 매웠어. 근데 너무 배가 불러서 다 먹지도 못하고 그냥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시간에 쫓겼기도 했고. 그렇게 해서 이대 삼성홀에 가가지고 이승환 오빠의 휴먼 앨범 30주년 기념 공연을 보러 갔습니다. 언니가 티켓팅에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사이드에서 보긴 했는데 약간 객석 기준으로 무대를 보는 방향에서 오른쪽으로 조금 치우치는 좌석이긴 했지만, 그래도 공연은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때 잠깐의 어떤 그런 해프닝이 있긴 했었지만 그것마저도 승환 오빠는 다 커버를 하고 그 이상의 무대를 공연으로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관객들은 즐기고 또 관객들은 감동을 받고, 그렇게 휴먼 공연을 봤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공연을 보고 나와서 저희는 다시 지하철을 타고 서울역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기차를 타고 동대구역으로 와서 동대구역에 주차되어 있던 차를 타고 집으로 왔습니다. 예일항의 주말은 그렇게 내일과 이승환 오빠의 휴먼이 합쳐진 완벽한 주말이었습니다.